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네요. 고객분하고 또 상담을 하는데 이 오송금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또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네.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한테 확실하게 알아보고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오송금이라는 개념부터 좀 네.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송금은 말 그대로 이제 송금을 잘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송금을 A라는 계좌에 원래 자기가 이체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조작의 실수로 해서 B라는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경우가 오송금이 되겠죠. 네. 오송금이란 게 뭐 요즘 워낙 그 인터넷 뱅킹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누가 실수할까 싶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딱 누르고 나면 벌써 이름은 달라. 네,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이제 모 네. 증권사에서 네. 고객한테 이제 지급돼야 될 돈이 이제 직원들한테 배당됐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해가지고 공매도? 네, 공매도를 네.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그런 사례도 네.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보면 이제 평소 거래처에 지금 이제 거래하지 않는 거래처인데 거기다 돈을 보냈는데 잘못 보내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또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소송까지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흔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돈이 빠져나가면, 있어야지. 돈이 네.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분도 달라 그랬는데 벌써 빼갔대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네. 일단은 이제 감유를 해야 됩니다. 감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송금된 계좌에다가 제가 이런 이유로 해서 오송금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먼저 감유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감유 신청서를 내고 일단 그 계좌를 감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돈이 감유돼서 돈이 묶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본안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돈을 감유돼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돈이 이미 빠져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이 싹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 결국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을 계좌를 이제 오송금이라도 이체받은 사람이 그 돈을 계속 보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관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가 빼갔으니까 그 부분은 횡령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횡령.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빼간 당사자한테 이게 지금 횡령죄로 고소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 근데 그분이 돈을 달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한 달 뒤에 준다. 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빼나갔다. 네. 한 푼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고소를 먼저 해야 되겠죠. 고소? 네. 이제 고소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 고소를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네. 횡령으로 이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먼저 고소를 한 상태에서 이제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을 빼간 당사자도 자기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두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협의가 좀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송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도 전형적인 오송금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경찰이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급 정지가 됩니다. 아, 자동으로 지급 정지가 예, 그러면 이제 범인이 돈을 이제 못 빼가겠죠. 아. 그래서 좀 잘못 생각하시면 이걸 좀 악용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기는 자기 실수로 오송금을 했는데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오송금을 저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거 좀 지급 정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엄격히 따지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만 좀 활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오송금하고 차이점도 네, 몰랐어요.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고소를 하는데 그 통장 주인 주소지에다 고소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다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하시는데요. 네. 관할은 보통 이제 그 고소를 당하는 쪽의 네. 주소지를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제 그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제 연락처 정도 알고 계시면 네. 일단 이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네. 그곳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이송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오송금을 했을 때 첫 네, 번째는 가압류, 그렇죠. 두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 번째는 그것도 안 준다. 네. 그럼 경찰서에다 팍 고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횡령으로 고소를. 네, 횡령 고소. 세 가지가 정리가 됐고, 네, 네, 보이스피싱 이것도 받을 수가 있다. 네. 또 보이스피싱하고 오송금하고는 다른 거다.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 절차 자체가 다를 수 있다. 다르다. 네. 보셨죠? 내가 돈을 갖다가 잘못 붙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알아보느냐요. 제가 그분하고 상담 중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다? 제가 아는 K은행의 부지점장한테요. 이 돈을 갖다가 송금을 잘못했대.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부지점장님이 뭐라 그러냐? 은행에 직접 나와가지고 송금을 했으면은 이거를 은행 책임하에 돌려줄 수가 있대요. 왜? 그분이 계좌번호하고 이름을 잘 썼는데 은행에서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송금을 했어. 그러면 그분 잘못이래요. 왜? 확인을 소비자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이분 또한 N은행 계좌예요. 인터넷으로 했지만 거기다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쪽 또한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요? 은행 직원 말을 믿죠. 왜? 더 잘하는 거 은행이니까. 네? 전문가 조태진 변호사님이 확 풀어드렸습니다. 당찬 정유교 씨의 부표와 굿벤저스의 법률 전문가 조태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오송금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 전문가인 조태진 변호사님한테 문의해주세요. 굿 윗!